2019년 승강기 사고된 합동 훈련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사회 같은 저희 사회 최혜성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게 된 훈련은요, 잘 아시다시피 승강기 안전교육 그리고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실제 사고 상황 승객 구조 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전교육과 실제 훈련 모두 착석하신 자리에서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도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니만큼 끝까지 한 번도 자리들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사고를 가정해서 실제 훈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승강기 탑승 후 정전으로 인해 승객이 갇히고 부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탑승 중 내려오면서 승객의 옷이 끼이는 그런 사고 상황을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승강기 문이 닫히는 중에 승객이 무리하게 탑승을 하려고 발을 집어넣는 바람에 다리가 문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자, 2019년 승강기 사고들 합동훈련 시작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가운데 정말 바쁘게 시간 내주신 기빈 여러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군 현안원과도 오늘 훈련의 중요성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한인숙 남군청 부부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인석 남군청 안전총괄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는 이렇게 간략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도 여기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실제 훈련에 앞서 승강기 안전교육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원활한 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다시 한번 진동모드를 바꿔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강기 안전교육을 해주실 정태현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태현 강사님은 1993년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입사하신 이후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전국지원장, 정보관리실장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광주지사장으로 재직 중이신 승강기 안전 분야의 정말 최고 중에 한 분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다같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사회 안전공단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훈련장까지 오실 때 아마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죠? 네. 승강기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하고 그런 시설인데 잘못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위험한 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를 이용을 했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그다음에 또 승강기 안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68만 대 정도 설치가 되고 우리 광주 쪽은 오늘 아침에 제가 조사했을 때 2만 100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부 쪽가 2,800대. 그러면 이제 승강기를 이용을 하는데 어떻게 승강기가 움직이고 이런 이 카메라를 보시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평소에 보는 이런 모습이죠.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면 원하는 층에 갑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전혀 모르는 다른 세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라타는 이 상자, 엘리베이터 케이블, 이 시스템의 이름이죠. 그 안에는 엘리베이터 캡슐이 균형처리, 케이블 움직이는 시브라고 하는 고를 해요. 거기에 담긴 케이블이 있죠. 조속기는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감시하고 제어받아 어디로 갈지 정해줍니다. 사람이 안에 타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캡이 올라가면 균형줄은 내려가고 캡이 내려가면 균형줄은 다시 올라가죠. 엘리베이터에 매달린 줄은 한철 케이블입니다. 이걸 로프라고 하는데 원래는 로프 하나로 많은 엘리베이터의 무게를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승하강을 위해서 4-5개에서 10개까지 로프를 설치합니다. 바로 이 부품이 엘리베이터를 구동하는 모터입니다. 이건 CPU입니다. 로프가 돌아가는 부분이죠. 엘리베이터의 위치는 강철 가이드레일로 잡았는데 이 레일을 따라 고무롤러가 돌아갑니다. 덕분에 엘리베이터가 레일을 벗어나지 않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또 엘리베이터 통로 바닥에는 완충기가 있는데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다 어떤 이유에서는 최하층을 지나치면 완충기에 인력을 보호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올수록 속도가 느려지죠. 완충기와 약 15cm 간격으로 정지합니다. 로비 바닥과 수평이 되고 하가 멈추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누구나 이용한다. 케이블을 이렇게 많이 단 걸 보면 확실히 엘리베이터는 중력을 철저히 고려한 장치다. 그런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안전장치들을 많이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할 때에도 안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방식이 지금 보시면 그런 로프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옥상의 기기식 부분에서 능력이 만들어져 있고, 하우가에는 파라방 그리고 위에 탑승하고 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우리가 탑승하고 다니는 게 발판 있는 부분만 실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래쪽입니다. 기계 장치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있었던 이제 사고 통계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승용용 엘리베이터가 지금 88%로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에스컬레이터는 5%가 됩니다. 근데 사고가 난 내용을 보면 에스컬레이터 난 사고가 56%나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몇 대 설치되어 있는 사고가 그동안 있었던 사례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강기 안에 만약에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갇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시죠? 일단 이게 뭐 숨 막히는 거 아닌가, 추락하지 않는가 이런 굉장히 이제 어떤 그 불안감 때문에 탈출을 시도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승강기는 로프가 전부 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추락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변에 틈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숨 막혀서 죽는다든지 이런 질식 같은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너무 이제 성급한 마음에 탈출을 하다 보면 대려 이제 사고가 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탈출을 시도한다든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실제 로프가 끊어졌을 때 어떤 장치가 있어서 안전한지 이런 부분 영화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You know what? Before you read it, I have to tell you it's about 이 a 부분은 box. 94년도에 그 개봉됐던 영화 장면인데요. 실제로 로프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끊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추락을 이제 잡아주는 장치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곳에선 기술자들이 매일 엘리베이터를 추락시키며 안전 브레이크를 개발하고 보완한다. 뼈대만 남은 엘리베이터 바닥에 5.44톤의 납을 올린다. 이 엘리베이터의 최대 적재 중량이다. 계속 칼을 올렸다 떨어뜨린다. 가이드레일에 닿도록 설계된 2개의 안전 브레이크를 실험하기 위해서다.
두 개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케이블은 상단 기계실에 조속기라는 장치에 연결돼 있다. 운행 속도가 너무 빠르면 조속기에 달린 팔들이 원심력에 의해 밖으로 밀리며 바퀴가 잠긴다. 케이블이 팽팽해지면 레버가 들리며 가이드레일에 브레이크 슈를 조인다. Okay, John, it's test 3. Bombs away. 영화 같은 일은 없다. 관성의 힘이 작용해도 1m 이상 추락하지 않는다. 우리가 로프가 전부 다 끊어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밀린다고요? 1m 정도밖에는 밀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락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사고 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갇히게 되면 외부에 자신이 현재 갇힌 상황에 대해서 외부로 인터폰을 통해서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조자들이 이제 우리 119 구조대라든지 아니면 유지관리업체에서 출동해서 구조해 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냉방기 등 전력 사용량이 늘다 보니 정전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또 많이 일어나는 게 바로 엘리베이터 사고인데요. 갑자기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멈춰섰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상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승강기 아래 소방대원이 한 남성을 빼내 올립니다.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다 승강기와 통로 사이로 추락한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한 사망은 38건, 중상은 485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면 왜 위험할까?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운행 중이던 엘리베이터가 정전되며 멈춥니다. 강제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멈췄기 때문에 제 위치에 정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승강기가 층과 층 사이에 멈춰선 경우 이 아래로 뛰어내리려는 시도를 하면 틈 사이로 추락할 위험성이 큽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강제로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다 사고가 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해결책은 비상벨. 경비실이 없는 건물은 벨을 한 번 더 누르면 보수업체로 연결되는데 이때 고유 번호를 말하면 됩니다. 승강기 아이디 고유 번호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승강기 번호 0007-001입니다. 고유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고유 번호를 구조자에게 알려주시면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정전이 잦은 여름철, 철저한 점검과 침착한 대처가 엘리베이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이런 이제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갇히더라도 외부 연락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사고는 이제 승강장 문을 강한 충격을 주게 되면 이게 이탈을 해서 또 위험성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사례 하나하고 국내 사례하고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 이탈 사고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좀 사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승강장물을 발로 찬다든지 아니면 강한 충격을 주면 위험하다라는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빨리 탈출할 것이다 생각하고 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많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로 세종병원에서 밀양 세종병원 났던 이 사고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건물에서 불이 나면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라는 원칙이 있죠. 정전으로 멈춰설 수가 있고 특히 연기로 인해 엘리베이터 안이 그야말로 유독가스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이번 화재에서도 6명의 희생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6명입니다. 불이 어느 정도 꺼진 뒤 추가로 도착한 구조대가 내부로 들어갔을 때 발견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4분이 계셨고 간호사가 2분이 계셨고 인적 사항을 대조를 해보니까 그 4분이 2층에 현황포에 들어 있어서 당시 이미 계단에는 연기가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에 입원한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간호사들이 연기를 피해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이들을 모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이들이 모두 숨진 상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매뉴얼에는 의료기관에서 불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연기에 의한 질식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베이터 통로로 불길과 연기가 상승 기류를 타고 건물 위쪽으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병원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안타까운 희생만 늘어났습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진이나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대피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더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에 탑승 중이라면 모든 층 버튼을 눌러 가장 가까운 층에 내려 비상계단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관리인은 엘리베이터를 피난층에 정지시키고 안내방송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대피를 유도해야 합니다. 지진 및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승강기 이용 방법 꼭 기억하세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화재가 발생한다 할 때에는 승강기를 이용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가 사고 난 사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바쁘다며 뛰는 승객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뛰어내려갈 경우 10배 가까이 하중을 줄 수 있어서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허유진 기자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오작동으로 역주행하면서 수십 명이 쓰러집니다. 10명이 다쳤습니다. 2년 전에는 하중을 견디지 못한 에스컬레이터의 체인이 끊겨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사고는 1000여 건. 이 중 60%가 발판 충격 탓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쉬지 마시고. 하지만 반복된 안내방송을 듣고도 이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승강기에서 걷거나 뛰는 경우 발판에 충격이 가해지고 불균형이 일어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중 75kg인 성인이 에스컬레이터를 뛰어서 내려올 경우 서서 이용할 때보다 충격이 9.8배 이상입니다. 계속 충격을 가하니까 체인이라든가 그 롤러라든가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격에 의해서 손상을 받아가지고 빨리 망가집니다. 에스컬레이터는 하중을 균형 있게 흡수하도록 한 계단에 두 사람이 나란히 타야 하고 도중에 이동하면 안 됩니다. 한 줄은 사람들이 빨리 다녀야 하는 그런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하는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 줄은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면서 천천히 갈 수 있는 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2m의 에스컬레이터를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도 단축되는 시간은 겨우 30초. 고장나 수리할 때 드는 시간은 평균 14시간이 넘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하여간 걸으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누가 가다가 충격을 가해도 본인이 넘어지지 않고 사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무빙워크, 이건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대형마트 등에 설치돼 쇼핑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무빙워크. 안전한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이용할 경우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비나 눈이 내리는 날 물기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손잡이 꼭 잡고 이용하세요. 쇼핑카트에는 적재 하중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적재 하중을 초과해 짐을 싣지 마시고 내리는 곳에서는 쇼핑카트 바퀴가 끼지 않도록 힘껏 밀어주세요. 무빙워크 운행 방향에 반대로 진입하면 넘어져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어린이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이용해주세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승강기. 저희 안전수칙 2가지씩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안전수칙 2가지를 말씀드리면 승강장 문에 충격을 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승강기 안에 갇히게 되면 외부로 인터폰을 통해서 연락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지 않도록 하시는 거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동 손잡이를 꼭 잡고 탑승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용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가지고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강기 안전교육 정태면 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